지난 일주일간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던 5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말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일 벌초에 나섰던 김모 씨는 예초기로 벌집을 건드려 말벌떼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포타시엠 8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쇼크가 이제 유발이 된 상태였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골란, 구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하셨어요. 산속은 물론 도심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벌집을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전국은 지금 말벌 전성시대인데요. 장소를 막론하고 등장하는 말벌 때문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한 해 말벌 피해 건수의 60%를 넘겼는데요. 일주일간 5명이 말벌에 쏘여 사망했습니다. 벌초를 대행해주는 전문업체에서도 말벌에 특별히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벌집이 있나 손에. 벌집이요? 예. 말벌이나 땅벌 피해의 대부분은 깊은 산속의 벌초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제 땅굴이 한 번에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붙은 거 막 치면서 더 긁느라고 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직도 그날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옷 속으로 들어오니까. 위험하네요. 말벌 피해가 속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8월은 말벌의 번식기인데다가 이번 여름에는 무더위까지 겹쳐 말벌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말벌 피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벌을 만났을 때 손이나 손수건, 막대기를 휘두르게 되면 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목을 감싸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웅크리거나 제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에 쏘일 경우 핀셋으로 무리해서 침을 빼내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침을 제거하고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이나 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을 사용하시면 벌에 쏘였을 때도 피부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란 옷을 입거나 음주, 향수를 뿌리는 행위는 벌들이 꽃으로 착각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술 먹고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효과를 봤다는 거네요. 실력은 있으시대요. 심쟁이 몰라요? 뭐라고? 심쟁이라고. 신의 손이라고 하도 대고 쳐가지고. 뭐라고요? 신의 손이라고요. 자, 침술로 사람을 잘 낫게 해서 이 일대에서는 신의 손으로 불린다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말씀 잠깐만요.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지금. 지금 한 달 동안 이상 잠도 제대로 못 자. 아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요. 거칠게 제작진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결국 경찰을 찾아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지금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입건이 된 겁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서 단속된 겁니다. 자, 경찰이 단속을 할 때 찍어놓은 영상도 있는데요. 방 안에는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고요. 이곳에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 안 곳곳에 저렇게 막 쓰고 버린 침들이 버려져 있고요. 심지어 벽 한쪽에는 엑스레이 판독 장비까지 걸려 있습니다. 주사위 있는 것도 장소된 거예요? 시골 로또나 놓고 그거 상관없이 여기 집에 있다고 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건 제가 일단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따지는데요.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주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요 침 2만 주고 맞았다고 했는데 맞은 사실도 없고 돈은 전혀 일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원은 받지 않았네요. 무면허로 치료는 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데요.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친해요. 나 요즘 뭐야 우리 좀 만두내고 받으라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자신의 집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행해왔던 피의자, 치료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약값하고 다 해도 처음에 300만 원. 300만 원. 300이요? 네. 약간 포함해서 네, 한 3, 4개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차이가 나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치료받은 환자, 피의자하고 대질신문했는데 정확하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 피의자한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어떤 시술을 받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깊이라든지 방향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소문만 믿고 찾아간 무면허 시술업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남아있는 자신의 과거, 현재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과연 지울 수는 없을까요? 인터넷 속의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이 여성,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올렸던 사진이나 그런 과거사들이 제가 이제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새 출발하려고 하니까 좀 걸림돌이 돼가지고 IT 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전에 활동해왔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내더라고요, 취업문에. 그래서 저를 인사팀에서 불러가지고 이런 거 안 되겠다고 오더라고요. 무심코 올렸던 인터넷 속 과거 사진과 글들,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악성 댓글이나 신상털기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를 지워달라며 이 지원문 업체를 찾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게시물들이 퍼다 날라가지고 이제 옮겨져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우는 것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나서 파악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요청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거고, 삭제를 안 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는 거고. 최근 인터넷상에 허가 없이 떠도는 자신의 게시글이나 사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포털 업체에 얘기를 해서 정당하게 그 초상권이나 저작권자가 요구를 하면 그걸 내려주게끔 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통과 중에 있죠. 과거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출퇴근 스트레스는 줄이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5초. 경기도 양평 숲속에 둘러싸인 한 주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소박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작은 카페였습니다. 여기 펜션이죠. 펜션 내에 있는 카페. 네, 1층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향긋한 커피 내음이 퍼지고요. 2층은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사랑채인데요. 집주인 내외는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1터이자 이제 3터죠. 부러운 분이네요. 네, 10년 전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선택하며 결심한 것은 바로 원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손재주를 살려 용도에 맞는 집을 직접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건강엔 최고죠. 건강도 좋고 네. 교통비는 빵원이고. 그렇죠. 네, 일과 가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 바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둘러보니 앙증맞은 인형들이 빼곡히 자리한 인형 작업실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작업하고 디자인 내고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에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여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이 안경을 써서 그런가요? 네. 예쁜가요? 귀여워요. 네, 자신만의 작업실을 만드는 한편 다락방에는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졌는데요. 인테리어는 물론 작은 소품까지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예쁘네요. 현진아, 간식 먹자. 네, 일하는 틈틈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만족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작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도심 한가운데 세련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 거창 공방에서 만든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한 광택을 품은 놋그릇을 활용해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는데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전통 유기를 알리기 위해 거창에서 서울로 온 지 1년. 유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건강 카페였습니다. 음료와 다가를 놋그릇에 담아내 은근한 화려함과 정갈함을 모두 살렸습니다. 지하층에서부터 카페와 갤러리, 주거 공간으로 이어져 업무의 효율을 높였는데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건물 한 층을 오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딱 한 층이네요. 인사해, 지민아.
우리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주거 하는 게 조금은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이제 집과 일대가 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이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죠. 동화 속 예쁜 집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